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일주론 8강, 이제는 책을 가지고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책을 보도록 합시다. 음, 자, 책을 보면서 어, 오늘은 무자일주죠. 무자일주 보고 무토의 본질은 중력이요. 평형성분은 신비요 의심이다. 이거는 무토를 경금에 대입했죠. 경금에 대입하면은 경금을 도와주는 편인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요 물상적으로 볼 때에는 무토가 더 대지의 어머니처럼 대지의 어머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머니. 그럼 뭐예요? 정인이 있잖아요. 그 정인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정인적 요소와 또 여기서 말하는 변인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로서는 무자, 무인, 무진, 무신, 갑술. 오늘은 무자와 무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물상으로 보게 되면 무토는 자 5번 사색과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경급에 대입하면 정의는 키토잖아. 키토로 했잖아요. 그런데 물상으로 볼 때는 사색가적인 오분이지만 물상적인 요인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정인에 가깝다. 그걸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자는 음, 한밤중에 에, 한겨울의 산이다. 아니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땅 밑에 물이 있다. 많은 물은 아니지만 어떤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호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기가 쉽겠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 한밤중의 산 그렇게 표현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물 밑에 땅 밑에 물이 이렇게 있는 자 그래서 십성 분석을 해보면 부자에서부터는 편인적 속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 의심하고 파고 들어간다. 이 무자의 정제는 앞에 무토는 자 이게 자로 볼 때는 자가 상간이잖아요. 상간도 되지만 자는 왜 상간입니까? 개수가 경금에 대한 상간이잖아요. 상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치밀한 구석이겠다. 무자로서 정제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적 속성이라는 건 신비한 거잖아요. 내가 좀 돋보이고 싶고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심으로 파고 들어간다. 음. 상관적 정제란 말은 상관적 정제는 대인관계로 항상 결과물을 만든다. 그렇게 에, 대인관계로서 나는 항상 뭘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결과가 뭡니까? 정제잖아요. 정제는 결과물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무토의 고독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세상이 있다. 그래서 무토는 자수와 무와 개수가 자수 밑에 있는 천간이 개수잖아요. 지장간. 그 개수의 지장간과 무게 합합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좋아. 무토는 중력과 신비를 가지고 무엇인가 장악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천하를 모두 내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토는 앉은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토는 천하를 고려한다면 기토는 앉은 자리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조금 무토와 기토를 비교할 수 있겠죠. 아바라는 자명에서 무토일주가 많습니다. 무신 등등. 하지만 성격은 한겨울의 산으로 움직임이 없으니
보수적 성향이고 심성이 착하다. 어? 자, 우리가 말하는 정제가 개혁가 일본 유행의 장단점이라 요거는 이제 물어봤냐면 원래 무자기의 이목 계산은 정제잖아요. 정제는 우리가 애니그램으로 봤을 때 1번 즉 정제의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제의 합리적 1번 유형은 합리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양심적이고 매사에 완벽하고 원칙주의고 이성적 가치 추구 정리정돈을 하고 실수를 방지합니다. 이 혁신을 위해 너무 절제하는 것이며 1번 정제 유형에서 그리고 조금은 너무 자기 자신을 꼭 매지 말고 조금은 프리하게 7번 편제 유형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활동적이고 개방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1번 유행은 7번 유행으로 좀 자기 전신을 바꾸는 것이 뭐가 된다?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공부를 했죠. 단점은 분노와 조바심을 억제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이고 지나친 완벽주의. 우리가 원래 완벽주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강박증, 너무 자기를 옥죄기 때문에 신경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경적인 변형 요인과 자아의식 우울증과 자기 연민과 방종 그리고 자기 학대에 빠지기 쉽다. 이거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자의 적성은 예술, 종교, 금융업 등이 좋고 금융업 무자는 정계잖아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또 예술부터는 무토가 있으니 편인적인 현상. 예, 오행분수는 완고한 듯 해도 해제가 방역하다. 이거 뭐냐, 12운성으로 무토가 자수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태지는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다. 뭐, 마음과 행동은 인적은 있으나 밖으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 그래서 특히 무자일주가 표현을 잘 못하면 안 되겠죠. 좀 표현을 하면 남과 행운은 아, 남복이는 팔방이 미인이네요, 미인. 예, 팔방은 미인이고, 혐오양체지만은 자신은 근심이 많고, 변동이 많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정제를 깔고 있어서 쓸만한 돈은 있다. 이것도 뭐, 구조상 다 그런 게 아니라, 힘든 사람도 있어요. 무자가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주 구성에 따라 틀립니다. 자, 여명은 자식과 인연이 박하나, 자도 전체로 볼리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제살은 여기서 조금 다른 건 있는데, 구추형, 아주 그냥, 주석에 빠져 가사를 망각하는 아무데나 추행을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형신. 이제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어, 다른 것도 많지만, 예,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형상이 많고, 액난이 많고, 자기도 그렇고, 형상이 계속 끊임없는 형상, 뭐, 거나, 뭐, 아프거나 하는 것들이 많다. 자, 개운을 위한 제언. 이 사주는 과욕 부리지 말고, 자만 말고, 혼자 잘난 척 말고, 차츰차츰 한 것이 나아야 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무성해지듯 뜻밖의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과대한 욕심 보이지 마. 왜? 무토가 항상 마음이 크잖아요. 그 자수가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돈에 대해서 돈 뒷다가다 보면, 예, 오히려 일을 걸칠 수가 있다.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차근차근 살아가면 중년 이후에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래서 수행법으로서는 절수는 명상도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미타불 정기도 좋고요. 직업은 다시 말하면 금융, 무역, 농수산 등등 있었는데, 건강으로는 심장, 방광, 당뇨, 눈, 혈압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는 12운선의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장생지. 무인은
병인과 비슷합니다. 병인. 무토는 병과 같다고 했잖아요. 병인. 예, 그래서 병인은 굉장하게 인목이 위치한 것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연성으로 모이는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산에 사는 호랑이다. 근데 산에 사는 호랑이네요. 또 우뚝선 산에 있는 우뚝선 큰 나무다. 그럼 아름다운 나무다. 또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무토는 아까 말한 대로 중력이고 편인이고 진변 그, 있으면서 동시에 무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머니 같은 성격이 있다 그랬죠. 물상적으로 같이 보겠죠. 집성 분석. 자, 인목 속에 병화와 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목 속에 지장간이죠. 병화는 현관적 편이다. 왜? 경험이 되면 병은 편관이잖아요. 현관적 편이란 말은 고정된 틀, 관사를 갖고 있으면서 제한적이고 한편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평간적 편의는 보수적이고 고전적인 수용을 갖고 있어가지고 오래된 법칙, 규칙을 고수하고 눈치가 매우 빠르다. 눈치가 매우 빠르다. 무인. 무인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잘 아는 에,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이 무인일주입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고정된 틀 안에서 논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나 회의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 무일주 되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그 가족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병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간목은 편재적 병간입니다. 간목이 간목은 동물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막 가고 움직인다. 얼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식물. 무토는 편인을 잡고 있는데 동물이 막 움직이면 스트레스다. 동물이 막 그냥 무토에 왔다 갔다 하면 막 스트레스다. 그래서 평간은 고정된 틀, 자, 인목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제한적이며 보수적이다. 항상 평간은 제한적이고 보수적. 제한적인 스스로를 옥죄어 매잖아요. 그런 거. 성격은 물질에 욕심이 없고 외유내강형이다. 겉은 강하나 속은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소심해서 마음이 괴롭고 불평하여 큰 일을 못하고 부부간 불화가 많다. 무토의 속성은 변인이다. 교육과 예술, 특수 분야에 관심이 많다. 종교에도 관심이 많다. 인목 속에 병갑이 있다. 병화는 속성이 병간인데 적용은 변인이다. 또 간목은 속성이 변제인데 적용은 병간이다. 따라서 교육과 예술, 특수 분야에 관심이 많고 병간적인 속성과 속성 적용이 많아 지나친 책임감으로 마음의 짐을 지는 경향이 있다. 자, 병간은 구분 유형의 이제 구분이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구분은 저게 어, 구분 유형의 장단점이잖아요. 구분 유형에 그래서 평가는 구분 유형인데 평가는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뭐도 있어요. 8번 유형도 있다 그랬어요. 8번. 사실은 8번이나 9번이나 1번이 다 뭐예요? 생존형이잖아요. 무슨 형? 배형, 의지형이잖아요. 그래서 구분도 8번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알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제 구분 평화주의자만 자꾸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평가는 8번 유형도 상당히 많더라. 뭐가 좋습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구분 유형으로 볼 때, 평간을 구분 유형에 볼 때, 포용하고 수용하면 안정적이다. 조직 내 갈등을 갖다가 잘 푼다. 긴장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잘 알고 편견이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분개를 잘한다. 자, 혁신을 위해 성취자 유형의 3번 상간방에 나가면 좋다. 그러니까 자, 혁신을 위해서는 9번 유형은 3, 어떤 방향을 가면 좋겠다? 3번 유형을 가면 좋겠다. 369, 369, 369, 369, 1번, 369. 3번은 6번으로, 6번은 9번으로, 9번은 3번으로 이런 식으로 369, 369, 369, 369, 369, 3, 369, 3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다. 9번이 3번 방향으로 나가면 좋다 이 말이죠. 단점은 게으르고 외고집이다. 가장 고집이 강합니다.
평화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문제를 축소하려 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데 집착한다. 나쁜 일을 툭툭 은폐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데 골몰한다.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특성. 그래서 인간적인 특성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고 나쁜 일을 축소 은폐하려 하는 일에 골몰한다. 특성입니다. 그런 건 나쁜 행동이죠. 나쁜 일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망각에 빠져 심하면 정반 6번형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6번형으로 가면은 부정적 유형인 방어적 자기를 방어해보는 거, 자기 확신 부족하고 의심이 나간다. 요거는 6번형의 나쁜 부분, 6번의 부정적인 경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죠. 9번은 6번으로 가면 나쁜 거. 3번, 6번, 9번, 3번은 좋은 방향. 3번, 9번, 6번, 3번, 9번, 6번, 3번으로 가면 나쁜 방향. 그렇습니다. 특급백석으로 저는 종교계통. 자, 모자는 철학자적 기질도 있지만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기 수행이나 몸을 중시하고 부지런하다. 자, 무인은 인간 세상의 회의를 느낄 수 있어서 종교계통이 좋다. 움직이기 싫은데 갑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보라, 배달을 싫어한다. 밥먹은 갑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여성은 남성과 같이 활동하고 학당 기인으로 공직이나 교육계가 좋고 남성은 공직이나 교육과 관련있다. 뭐 참고로 보면 예전에 우리 여성 중에 대표적인 인물 누구였어요? 어, 박근혜 무인 일주였죠. 아, 요거는 아닙니다. 지금 무자를 하고 있죠. 무자, 죄송합니다. 무자는 여성은 남성과 같이 활동하고 학당 기인으로 공직이나 교육계에 좋고 남성은 공직이나 교육과 관련이 있다. 행운은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여 발을 당하기도 한다. 오행 분석. 글자에 음기가 없어 한번 끊기면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보고 자, 무토는 무인, 병화의 도움으로 공무원, 교육계 등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감목에 있어서 정치나 군인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제살 중에서 여기서는 뭐 탕화만 한번 보겠습니다. 탕화. 몸의 상처, 타제, 끓는 물, 사고, 폭탄, 흉상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운을 위한 재운. 이 사주는 위와 같은 행운으로 크게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정하고 이를 고치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솔직 담백한 태도로 분수를 지키고 헛된 평상심에서 벗어나고 재물과 색욕에 대한 지나친 과욕을 부리면 마물을 길러주는 무토,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이다. 안목의 왕성한 기운으로 명예도 함께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에 대한 내용? 무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무자에 대한 내용을 좀 보충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 또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나요? 보면 지금 무자일주입니다. 무자일주가 물상적 특징을 보면 자, 천간에 보면 무토는 큰 산이에요. 큰 산이고 두토는 상이고 성곽과 앉아있는 기초를 뜻하는데 자수는 임수의 뿌리인 정수지요, 개수지요. 강과 호수 그런 뜻이고 밤의 차가움, 지혜와 지적 활동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무자일주는 큰 아래에 있는 깊은 호수로 비유됩니다. 경관 기반의 유연한 물이 흐르면 모습이죠. 단단하고 부드러운 공존하는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물이 산이 흠으로 내려지면 곤란해지고 그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음양상호조합. 무토는 자수는 음으로 양토와 음수가 만나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무토가 수에 잠겨 있으면 토의 본연의 힘이 약해져서 내적 갈등과 외적 환경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운명의 특징 뭡니다. 양점, 깊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현실적 기반 위에서 이상을 추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신뢰를 주어서 지도자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제,
물의 기운이 강해 감정의 기복이나 우울내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자가 물 밑에 뭐가 있다고, 산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토의 역할이 경계 설정이 약할 수 있어 타인의 문제를 과도하게 끌어안아 정서적 소모가 많을 수 있다. 예, 인생의 전개방법의 초기에는 환경과 주변의 영향으로 흔들리나 중년 이후에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안정과 성취를 이룬다.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특징적으로 본 겁니다. 심리적 경향, 내적 성향, 빠르게 있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한편 내면적 감정세계가 깊고 외로운 고독감을 경험하셨다. 사실은 모토가 큰 산이잖아요. 그 산 밑에 이 호수가 있고 보면 어찌 보면 좀 쓸쓸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타인에게 믿음을 주지만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경향, 억눌린 감정이 쌓이며 자기 비판적이 되거나 고독 속에서 침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표현과 개방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애니그램과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애니그램과 관계 중요하지요. 애니그램이 몇 번 무다형이 원래 무자가 정제잖아요. 정제니까 원래 1번 유형으로 가야 되는데 예, 요 원래 무토가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상으로 보면 큰 어머니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적인 속성 5번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니그램으로 무다일주는 첫 번째 무토 전체의 양간의 특성을 봤을 때 어머니 역할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어머니 역할 같은 물상으로 봤을 때는 뭐다? 정인이다. 그리고 또 보조 유형으로서는 이 6번, 1번 유형, 정제자, 무작업을 정제잖아요. 정제고, 그 다음에, 이 6번 유형도 많습니다. 정제하고 정가는 상당히 같이 움직입니다. 예, 정제와 정가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 유형으로는 1번과 6번, 에네그램의 5번 유형과 같다. 뭐가? 지금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합니까? 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자가 에네그램 5번 유형과 유사하구나. 또 한편, 보조 유형으로는 1번과 있고 6번이 있다. 이걸 연관해서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애니그램 5번 유형이 있으면 무자는 내면 세계가 깊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탐구심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실제 상담해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타인과 거리를 두며 독립적인 공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려는 경향이 있고 무자일적 성격과 닮아 있습니다. 뭐가? 1번 애니그램이, 5번 애니그램이 보조 유형으로서는 1번과 6번이 있는데 무토의 안정성과 책임감은 1번 유형의 원칙성과 유사합니다. 동시에 안전과 진리를 중시하는 태도는 6번 유형과 연결됩니다. 9번 유형이 건강 성장하면 8번이 도전적인 거지요. 도전적인 단호함도 실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5번 유형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5번은 8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든든한 어떤 구체적인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자가 뭐가 강해요? 중엽이 중에서 토가 강할 때 토가 강하면은 토가 강한다는 말은 비급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번 도전주의 자의 당망과 실행을 갖추는 결론이죠. 자, 종합 결론. 무자는 상과 호수의 공존이다. 상과 호수의 공존이다. 그래서 어, 토는 사가 현실적이거든. 현실적이고 자수는 굉장히 사유적이고 개수는 생각이 깊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과 에, 사유가 동시를 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운명적으로 초기에 불안정하나 중년 이후에는 학문, 상담, 교육 등에 두고났다. 이분들이 상담을 공부하면 좋겠네요. 심리적으로 깊이와 고독을 동시에 지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신뢰와 지혜의 상징이 됩니다. 애니그램 5번은 탐구자 유형으로서 중심으로 1번과 6번의 책임감, 충실성을 보조 성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8번 유형을 리더십으로 확장한다. 운이 좋게 전개되면 특히 비급하고 정인과 인성과 비급운이 오게 되면 무자가 건강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자의 주는 깊은 물과 단단한 산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끄는 현자형이다. 참 멋지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사람들이 와서 상담 오면 그대는 현자형입니다. 참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내가 현자형이라고요 그러겠죠. 깊은 물과 단단한 조화. 말하면 아주 정신적인 힘과 그리고 현실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현자형이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부를 또 무사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또 바쁘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일주는 어, 무일일주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무사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모자, 무인, 무인. 여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무인일주의 물상적 특징, 천간 지지 조합 보겠습니다. 무토는 큰 산, 대지 이런 걸 의미하며 중심과 신뢰를 나타낸다. 근데 인목은 양목으로서 봄의 세상, 성장과 진취, 시작과 개척 정신을 나타낸다. 자, 무인일주는 큰 산에 우뚝 솟아난 나무. 뭐 산에 있는 범위하지 요새 산에 범위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범위를 하지 말고 산에 있는 뭐요 우뚝 솟아난 나무로 봅시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성장과 개척을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안정적인 성장하에서 개척하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음양 상호작용은 무토와 인목이 만난 조합은 토로 긴장 강하다. 이로 인해서 삶은 무의식적으로 삶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갈등이 많고 서로 목격도 하잖아요. 또 개척증이 많아서 그 양간으로 이어져가지고 평탄하기보다는 막 그냥 싸워서 이겨내는 능 전투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보면 참 그런 이미지가 듭니다. 운명적 특징, 장점은 반추진력과 개척적 정신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오늘 우리 들었던 두 분 대통령을 생각해보죠.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뛰어나 조직을 이끄는 각광점이다. 쟤는 토와 목의 대립으로 인해 성급하거나 고집이 강해 대인관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내면적으로 불안한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자기 통제와 인내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전개, 청년기에는 끊임없이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며 중년 이후에 경험이 쌓이면서 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선은 문일주가 정치, 부분 대통령 사주봤죠? 군사, 경영, 종교 지도자 또는 개척형 사업가 등 리더형 기업군에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심리적 성격 특징으로 내적 성향, 강인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동체의 내면의 긴장과 불안을 자주 경험한다.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관철하는 힘이 강해 종종 독점적으로 볼 수가 있다. 대인관계, 주도적 리더십이 있지만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나. 그러나 신뢰가 쌓이면 의리와 충성심이 강해 끝까지 책임을 물다. 네. 이런 머리 여러분 좀 이해가지요? 그 두 대통령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경향, 실패나 좌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인해 자기 비판과 분노를 추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해석하게도 이런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심리적 경향에 나타나는 겁니다. 실패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 자기 비판과 분노를 쌓을 수 있다. 성찰과 감정 조절 훈련이 심리 안정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나 그런 큰 일을 하듯 하시더라도 이런 자기 마음 수양을 해야 됩니다.
수양을 해야 돼. 자, 애니그램과의 관계에서 애니그램의 무슨 형? 아까 지게 내가 무인은 8번 요인과 같다 했잖아요. 뭐가 평가는 8번 요인과 같음이 있고 또 한편 평화주의자 구분도 있죠. 자, 애니그램의 8번 요인 도전자입니다. 권위, 주도성, 강인함, 억울림, 억눌림, 기입, 거부하는 성향이 무인일주의 혜택적 또는 지도자적 성향을 일치한다. 무인일주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인간이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대로 이거 평화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인의 경우에 상당한 8번 유형의 도전자형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보조 유형으로 3번 성취가 1번형이 있습니다. 성취가 유형이 있고 요건 3번 1번은 무인이잖아요. 무인이고 3번형 성취형은 무토가 현실적입니다. 기반이. 현실적 기반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이라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3번 유형이 2, 3, 4. 2번이 식신이고 3번이 굉장히 성취형이죠. 성취형. 성취형이 지향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번 유형. 1번형의 정제적 도덕성, 무토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1번 유형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무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9번 유형과 특히 이 경우에 무인 경우에는 8번 유형이 강하다. 8번 유형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8번 유형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지형이 막 너무 많으면 가서 다른 뭘 가미해야 돼요? 식신, 고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만이 따뜻함을 발휘해야만이 강인함 속에서 배리심이 피어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무인일주는 강인함 속에서 배리심을 키워야 됩니다. 이 무인일주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자비로운 리더로서의 속성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비로운 리더십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자기 스스로 그건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동체 지도자는 했잖아요. 대통령이 했잖아요. 하지만 자비로운 리더십은 가졌는가. 여러분 일인데요. 종합 결론. 무인일주는 산의 의도소속 나무다. 이와 같이 강한 기운과 개척 정신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운명을 지니다. 긍정적으로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을 통해 성장하며 심리적으로 강한 의지와 고집이 쌓여서 내적 성장을 겪지만 이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큰 성취를 이룹니다. 이그램으로 8번 도전자 유형의 기질을 중심으로 3번 성취가 1번 계획자의 특성을 보완하며 건강하게 성숙하여 2번 조력자 리더십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병행한 겁니다. 아무튼 무의지는 도전과 개척을 정신을 통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형 인물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자무에 대한 이런 내용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그 일주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 또 선생님이 꼼꼼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또 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결국 책자로 만들겠죠.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별도로 해놓으면 더 좋잖아요.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해서도 또 그와 관련된 요와 관련된 아까 봤던 사례까지 넣어가지고 책자를 만들면 일주일에 좀 근사한 책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도 선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걸 가지고 항상 우리 사주심리와 더불어서 사주심리 정통적인 우리 사주심리잖아. 그와 더불어서 현대적인 심리법인 애니그램과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융합된 상담법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순서적으로 어떻게 상담해 가는 과정에 심리 치유해 가는 과정까지도 앞으로 내가 연구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또 상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취직을 기회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